자, 페이지 20페이지예요. 자, 20페이지에 맞나요? 20페이지에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되었습니다. 분개. 자, 분개할 때 이것만 생각합시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얘만 생각해요. 현금만. 현금이 뭐예요? 돈이지 돈. 현금이 들어오면 어느 변에? 들어오면 차변에.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이 나가면 나가면 대변에. 요것만 생각합시다. 요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1번. 신문구독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신문구독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은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나갑니다. 그럼 현금이 나가면 어느 변? 나가면 대변. 대변에다가 뭐가 나갔다고요? 현금. 얼마 나왔어요? 8,000원. 이렇게 대변에 현금이 8,000원 나갔으면 현금이 왜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되거든요. 차변에는 신문 구독료였어요. 그럼 이제 앞에 내용 찾아보는 거죠. 과목 중에. 차변에 따라서 차변은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신문 구독료, 잡지 구입비 이런 거 사면 뭐라 한다? 오케이. 도서 인쇄비랍니다. 차변에는 도서 인쇄비 금액은 8,000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분개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보시면서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된다. 이 내용부터 먼저 하시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얘가 흔들려 버리면 뒤에 가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해요. 오늘 분개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 번째. 종업원의 1월분 월급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에. 대변 뭐였다고요? 현금. 얼마 나왔어요?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뭘 준 겁니까? 종업원의 월급 준 거죠. 월급을 주면 뭐라 하더라?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더라.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300만 원. 자,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거래의 이중성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같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같다.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어제 혹시 그 들어본 생각나십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일치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동시에 발생하고 그 금액은 같다. 한다. 거래의 이중성이라 얘기합니다. 3번.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같이 해봐요. 왜냐면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듣는 버릇을 들이셔야지 뒤에 가면 좀 편해져요. 자, 3번 문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래요. 단기 차입금이 뭐예요? 오케이, 빌린 돈. 빌려온 돈이에요. 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를 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만 생각하자? 일단은 현금만 생각하자.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에. 나가면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5만 원 나갔대요. 대변 현금 5만 원.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오케이. 차입금을 준 것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뭘 줬다? 이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게 되면 우리 뭐라 하더라? 이자 비용이란다. 이자 비용. 오늘 저하고 수업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나 분개하는 거 솔직하게, 오늘 했던 내용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신 분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톡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해보고 개인적으로 좀 그냥, 저게 헷갈려요.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분개 자체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 주세요. 톡 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복습하고 싶어요. 들어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중개수수료 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현금은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에? 차변에.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고? 현금. 얼마 들어와요?
오케이. 75,000원. 자꾸 금액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 자꾸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 수치들하고 친해. 다음에 현금 75,000원. 뭘 받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를 받았대요. 수수료를 받으면 뭐라 하더라? 오케이. 수수료 수익이랬어. 이게 처음 하시면 수수료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꽤 있어요. 계정 과목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 수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넘버 5 다섯 번째. 사무실을 임차하고 월세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어요. 현금이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나가요.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에.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만큼? 70만 원만큼. 대변에 현금 70만 원. 자, 현금을 70만 원 줬는데 왜 줬습니까? 오케이. 뭐 줬다고요? 월세를 지급한 거예요. 뭘 한다? 임차료라고 합니다. 임차료. 다변에 임차료.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은행에 계좌이체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제일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계좌이체 수수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도 계좌이체하는데 수수료 들어가는 은행에는 만원 거래 잘 안 해요. 원래 거래하던 데서 갑자기 수수료 달라하는 게 있더라고요. 등급이 검사. 나빠서 안 할래요, 거래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통장 해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몇 개월 동안 더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자, 일단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뭘 한다고요? 현금 얼마나 합니까? 1,000원. 현금 1,000원. 하변에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수수료 비용. 수료를 지급하면 아이고 수료 비용이랍니다. 이건 자, 일곱 번째 갑니다. 재원식당에서 회객과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회식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25만 원. 네, 현금 25만 원. 화면에 회객과 직원들과 회식을 했대요. 뭐랄까요? 오케이.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직원한테 뭔가 대가 없이 뭔가 사주면 뭐한다? 복리후생비를 써. 얘가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얘가 거래처 직원이면 뭘 한다고요? 접대비. 뭐 같다 그랬죠? 여덟 번째가 영업용 트럭에 주유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다 했습니다. 주유한 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 넣은 거죠, 그죠? 기름 넣고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이 나간다 들어온다? 나가더라.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나와요?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에 주유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차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차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다 뭐라 치란다? 차량 유지비를 치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되겠죠. 아홉 번째 갑니다. 영업부 직원이 출장을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어느 변에? 대변에 뭐가 나가요? 현금 얼마?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여비교통비. 출장가 쓴 돈 다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금액은 300만 원. 한 번씩 귀찮다고 금액을 안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금액도 쓰는 버릇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나중에 이 분개한 거 보고 여러분들 글씨 분개했는 거 보고요. 이거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돼요. 인쇄되는 글씨만 보고 맨날 입력하는 버릇을 들이다가 본인 글씨 보면 입력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 버릇을 들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0번이에요. 사무실 전화요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이 나간다 들어온다? 나가더라.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가요? 오케이. 15만 원.
그다음에 현금 15만 원. 다음에 뭐랍니까? 통신비라 통신 활동에서 전화요금 또 뭐 있어요? 전보는 뭐 안 쓰니까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이런 것들 우리가 통신비라 했습니다. 11번 갈게요.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월세 60만 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어느 변에? 4변에 뭐 한다고요? 현금 얼마? 60만 원. 다음에 현금 60만 원. 자, 건물을 뭐 하고? 임대하고 하는 거죠. 뭘 한다고요? 임대료. 임대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임대 사업자가 되는데 임대료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임대료 100은 나중에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해봅시다. 임대 사업자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망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임대 사업 하려고 준비하다가 사기 많이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12번입니다. 사무실에 전기요금 9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얼마? 98,000원.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전기요금 주면 수도광열비라면 수도광열. 금액은 98,000원. 최근에 몇 개월 만에 전기요금이 올랐죠? 맞습니까? 몇 개월 만에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앞으로 그래도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싼 편이래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AT라는 과목에서는 원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지 않아요. 원래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AT라는 시험, FAT, TAT 이 시험에서는 요거는 원래 오리지널 정답은 뭐냐 하면 얘는 원래는 전력비라고 하셔야지 정답이에요. 전력비. 근데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뭐로 보고 있다? 수도광열비 보고 있어요. AT가 조금 더 현장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뭐라냐 하면 앞으로 전기요금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전기요금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비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수도광열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AT 실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번. 사무실에 사용할 복사용지 3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어느 변에? 오케이. 대변에 현금. 얼마요? 오케이. 3만 원. 복사용지 샀대. 복사용지. 복사용지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소모품비에 소모품비. 다변에 소모품비. 금액은 3만 원. 14번째 갑니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현금 나가는 거 맞습니까? 현금이 나가면 어느 변에? 대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나와요? 1만 원. 뭐 준 거예요? 보험료 준 겁니다. 차별의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한 보험료. 15번째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동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비 5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원한다고요? 현금. 얼마 줬어요? 5만 5천 원을 지급하고 5만 5천 원. 아니, 거래처 직원과 식당에 식사한 거 맞습니까?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접대비.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게 무슨 계정 과목이 잘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접대비라고 탁 내뱉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읽어보고 왔다는 얘기. 본인은 아직까지 그게 잘 모르겠어. 그럼 아직까지 늦지 않아요. 아직까지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자꾸 앞에 있던 계정 과목들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왜냐면 점점 지나면서 이게 계속 쌓여요. 쌓여가는데 이 쌓여가는 게 안 되면 뒤에 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회계는 좀 부지런하게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못 이겨요.
머리 똑똑하다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뒤에 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자, 16번 갑니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오케이, 나간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10,000원이에요, 10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재산세 납부가 맞습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수 회비 등을 납부하면 뭐라더라? 오케이, 세금과 공과를 세금과 공과. 답변에 세금과 공과. 금액은 10,000원 되겠죠. 17번. 상공회수 회비 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어느 변에? 대변에 뭐 나온다고요? 현금. 얼마 나가요? 35,000원. 대변에 현금 35,000원.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수 회비 등을 납부하면 뭐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한 번 더 복습. 세금 and 공과금. 세금과 공과. 금액은 35,000원. 18번째입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서 신문 광고를 하고 광고료 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나가요. 얼마만큼요? 80,000원만큼. 대변에 현금 80,000원. 왜 현금을 준 겁니까? 오케이, 광고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차압에 뭘 한다? 광고 선전비라 해서 광고 선. 차압에 광고 선전비 얼마? 80,000원. 19번째. 상품 판매를 위해서 택배비 1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13,000원. 자, 뭐 하겠어? 상품 판매를 위해서 택배비 준 겁니다. 맞나요? 뭐로 처리한다고요? 오케이, 운반비래, 운반비. 상품을 팔기 위해서 택배비나 운임 같은 걸 지급하게 되면 운반비라고 회계처리합니다. 20번. 본사 건물을 수리하고 수리비 9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93,000원. 뭐 준 거? 오케이. 수선비. 수리비 적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선비. 수리비 적으면 안 돼요. 자, 회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재화와 재고 일정한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서 맞습니까? 일정한 원리 원칙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계정감을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계정감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21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67,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차압에 뭐가 들어온다고? 현금. 얼마 들어와요? 67,000원. 뭐 받은 거? 이자 받은 거.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를 받은 뭐라더라? 이자 수익이랬습니다. 이자 수익. 금액은 67,000원. 22번. 현금 1,000원을 분실하다. 원래 뭐 이런 거를 뭐 회계 처리하진 않겠죠, 그죠? 하진 않겠지만 해봅시다. 현금을 분실했으니까 현금이 없어졌네.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 얼마? 1,000원. 차변에 뭘로 처리할까요? 오케이.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손해. 뭐 한다? 잡손실로 처리. 잡손실. 금액은 1,000원. 우리가 회계 처리한 거래가 무슨 아니에요?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어저께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분괴를 했을 때 뭐 한다고요? 어느 한 변에는 차변 혹은 대변에 뭐가 뜬다고요? 수익 혹은 뭐가 뜬다? 비용이 나오는 거래를 뭐라 한다고요? 손익거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은 수익 아니면 비용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내용 보시면 도서 인쇄비 당연히 비용이죠. 급여 비용이죠.
이자 비용 비용이죠. 수수료 수익은 뭐예요? 수익. 임차료 비용. 수수료 비용 비용. 공유승비 비용. 차량유지비 비용. 여유교통비 비용. 통신비 비용. 임대료는 수익. 수강열비 비용. 통오픈비 비용. 보험료 비용. 접대비 비용. 세금공과 비용. 광고선전비 비용. 운반비 비용. 손비 비용. 이자 수익 수익. 잡손실은 비용. 이렇게 현금 빼고는 수익과 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보다 보면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에는 요거는 뭐라 한다?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손익거래.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거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계정 과목이 헷갈려요. 광고 선전비라든지 선전 광고비지 뭐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자 이익이라 해든지 이자 수익이라 해든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차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문제는 고혈팩 한번 보세요. 고혈팩 거는 뭐냐 하면 다음 거래를 분기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교환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환 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설명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 교환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요. 교환 거래는 분개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온다면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뭐에 대한 겁니까? 재무상태표란 표에 대한 거죠. 항상 우리가 회계를 하면 제가 뭐 그린다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상 그린다 그랬죠. 재무상태표의 차압에 뭐가 있다고요? 자산. 대에 뭐 있다고요? 부채와 뭐가 있다? 자본이 있더라. 손익계산 차압에 뭐 있더라? 비용과 대에 뭐 있더라고요? 수익이 있더라. 이거하고 거래에 팔려서 맞는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맞습니까? 이 중에서 교환 거래로 나오는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이 교환 거래에서는 우리가 안 쓰던 말들을 많이 씁니다. 평소에 안 쓰던 말이라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은행에다가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예입한 거지. 우리가 돈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요즘은 ATM기 가서 돈 집어넣잖아요. 그 ATM기에 보면 뭐라 적어놨어요? 위에다가 현금 자동 입인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금 자동 입인출기. 하면 현금을 입금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은행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은행인 제주은행에 현금 10만 원을 보통 예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10만 원을 보통 예입하게 되면 현금은 나가요, 들어와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나가요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뭐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접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헷갈려요. 뭐냐면 책에 항상 책에 지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책의 내용만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직접 행동을 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책 내용만 보는 거야.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지. 현금 10만 원을 제주은행 가서 현금으로 예입했다. 예입했다는 얘기는 은행에 돈을 입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현금은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은행 가서 돈 입금했으면 내 주머니 돈 나가잖아. 그러면 현금을 예입하게 되면 어느 변에 대변의 현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될 것이고 차변에는 뭐라고 그래요? 차변의 수수료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뭐라고요? 보통 예금이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더라는 얘기.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보통 예금 통장에 예입한 10만 원을 예금해놨는데 자, 예입된 보통 예금 통장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입된 통장에서 현금 6만 원을 인출했다. 그러면 현금을 뭐 했다고요?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줄어든다? 예금이 줄어들겠죠. 현금을 인출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으니까 차압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금이 들어온다고. 얼마를 찾았다고? 7만 원을 찾아왔다고. 그럼 대변에 뭐가 줄어든다고요? 보통 예금이라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고. 얼마만큼? 7만 원만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회계했던 사람들은 이래 보겠죠. 보통 예금 통장에 얼마 입금했는데? 10만 원 입금했는데 이 중에 얼마 찾아왔어요? 7만 원 찾아와 버렸다고. 그럼 아직 통장에 얼마 남아있어요?
아직 3만 원 남아있겠죠? 맞나요?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굳이 은행 통장을 우리가 통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회사들이 통장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겠죠? 맞습니까? 같은 은행에도 통장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잔고를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교환거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교환거래 찾을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계정과목 모르겠으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 있는 계정과목 있죠? 그 페이지 펴놓고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천천히 분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개는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뭔가를 확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분개 제가 했는 게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본인이 알 때까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수업 왜 해요? 누구한테? 때문에 수업 희생할 때는. 저는 한 번씩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앉아갖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얘기를? 당신 왜 태어난 줄 알아요? 왜요? 얘기하면 나랑 여기서 앉아서 소주 한 잔 먹기 위해서 당신 태어났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금 역설적으로 좀 미친 사람이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나라를 위주로 돌아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 수업 매달 오셨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못 알아먹겠으면 이 수업은 잘못된 수업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미워하셔야 돼요. 저놈 설명을 저렇게밖에 안 해갖고 내가 이해를 못하네. 내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잘못. 아시겠죠? 물어보실 때 편안하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또 갈게요.